윤성민 코치의 표정이 먼저 굳었다. 단순히 가능성이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블랙퀸즈 유니폼을 입히고 경기에 투입해도 될 만큼 완성된 움직임이 연속해서 나왔다. 강한 송구는 정확했고 타구는 외야 깊숙한 곳까지 뻗었으며 투수 테스트에서는 시속 110km가 찍혔다. 더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다. 기존 주전 선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입 지원자가 중심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쓴 것이다. 윤성민 코치는 더 볼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대형 코치는 기존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새 선수 3명을 뽑으려 했던 트라이아웃은 그 순간부터 블랙퀸즈의 주전 경쟁을 뒤흔드는 전쟁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6년 7월 9일 밤 10시 방송된 채널A 야구 여왕2 첫 회의 핵심은 단순한 신입 선발이 아니었다. 시즌1을 마친 블랙퀸즈가 승률 6할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자리였고 부족했던 수비와 송구, 포수 자원, 장타력을 한꺼번에 보완해야 하는 시험대였다. 공개 모집에는 무려 나시 7개 종목에서 38명이 지원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인원은 30명으로 압축됐고 최종 트라이아웃 무대에 선 선수는 18명이었다. 이들을 평가한 사람은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코치, 윤성민 코치였다. 그 옆에는 김민지, 김성현, 김호나, 박하얀, 송하, 신소정, 아야카 이수연, 장수영, 정유인, 주수진, 최현미까지 시즌1 원년 멤버 12명이 자리했다. 처음 계획된 합격자는 단 3명이었다. 숫자만 보면 38명 가운데 약 0.97%만 블랙퀸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 코칭 스태프의 계산은 빠르게 무너졌다. 신입 지원자들은 야구 경력이 짧다는 약점을 다른 종목에서 쌓은 힘과 순발력 손목 사용 푸쇼크로 지워버렸다. 필드하키 출신은 낮고 빠른 타구에 익숙했고 테니스와 배드민턴 출신은 공을 끝까지 보는 능력과 손목, 스냅을 보여줬다. 소프트볼 출신은 야구와 가까운 경기 감각으로 포수 수비에서 차이를 만들었다. 골프 출신은 단단한 중심 이동과 강한 회전으로 타구의 질을 끌어올렸다. 첫 번째로 코칭 스태프의 시선을 끈 선수는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이었다. 김나영은 과거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스텝과 강한 송구를 보여줬다. 처음부터 모든 공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힘을 실어 던졌을 때 나타나는 공의 속도와 방향이 분명했다. 특히 내야 수비에서 잡은 뒤 던지기까지의 동작이 짧았다. 블랙퀸즈가 시즌1에서 반복해서 드러냈던 문제는 공을 잡은 뒤 송구가 늦어지거나 급한 상황에서 발이 엉키는 장면이었다. 김나영의 움직임은 그 약점을 바로 채울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었다. 두 번째 죄선은 분위기가 더 크게 흔들렸다. 테니스 선수 엄선영과 김세연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김소영과 김소정, 그리고 송민지가 차례로 나섰다. 라켓 종목 출신 선수들은 공을 맞히는 타이밍과 빠른 발놀림에서 강점을 보였다. 강한 타구가 연속해서 나오자 추신수 감독은 자세를 고쳐 앉았고 이대형 코치는 이미 마음속으로 합격자를 정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조의 5명은 모두 1차 평가를 통과했다. 특정 선수 한두 명만 돋보인 것이 아니라 조 전체가 통과했다는 사실이 블랙퀸즈 선수들을 더 긴장시켰다. 김세현은 테니스에서 만들어진 회전력과 손목 힘을 타격으로 연결했다. 단순히 배트에 공을 맞히는 수준이 아니라 외야 수비가 뒤로 물러나야 할 만큼 힘있는 타구를 만들었다. 2차 타격 평가에서도 김세현의 장타력은 확실했다. 코칭 스태프가 찾던 선수는 몇 년 뒤 성장할 후보가 아니라 시즌2에 곧바로 사용할 즉시 전력이었다. 김세현은 공격 한 장면만으로도 경기 후반 대타나 하위 타선의 장타 자원이라는 구체적인 활용법을 떠올리게 했다.
송민재는 배드민턴에서 익힌 민첩성과 순간적인 손목 사용을 보여줬다. 투구 가능성까지 확인되면서 평가가 더 높아졌다. 블랙 퀸즈는 장수영과 송하, 박하얀 등 여러 선수가 마운드에 설 수 있지만 시즌 전체를 치르려면 투수층이 두꺼워야 했다. 한 명의 제구가 흔들리거나 부상이 발생하면 경기 계획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민지가 합류하면 수비와 타격뿐 아니라 투수 운용에도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것이 코칭 스태프가 마지막까지 송민지를 놓지 못한 이유였다. 세 번째 최선은 숫자로 확인되는 충격이 나왔다. 창던지기 출신 박보경, 김지민, 유정래와 소프트볼 선수 최혜빈이 경쟁했다. 김지민은 투수 테스트에서 시속 110km를 기록해 당시 블랙 퀸즈 테스트 최고 구속을 새로 썼다. 창던지기에서 단련된 어깨와 체중 이동이 야구공에 실리자 공이 위력이 달라졌다. 하지만 빠른 공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윤성민 코치는 구속과 함께 반복 가능한 투구폼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제구 실제 경기에서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최혜빈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소프트볼 경험이 있는 최혜빈은 보수 장비를 착용한 뒤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냈고 주자가 뛰는 순간 빠르게 일어나 정확한 송구를 연결했다. 블랙 퀸즈의 빠른 주자들이 도루를 시도했지만 최혜빈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포수는 단순히 공을 잡는 자리가 아니다. 투수의 불안을 줄이고 주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수비 전체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최혜빈의 플레이는 코칭 스태프가 찾던 마지막 퍼즐에 가까웠다.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즉시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서 박민서가 등장했다. 골프 선수로 소개됐지만 박민서에게 야구는 완전히 낯선 종목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리틀 야구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었다. 캐치볼이 시작되자 그 과거가 바로 드러났다. 송구는 옆으로 크게 휘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었고 공을 잡은 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윤성민 코치는 웬만한 프로 선수보다 투구폼이 좋다는 취지로 높이 평가했다. 추신수 감독 역시 박민서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타격 테스트에서도 박민서는 강한 회전과 정확한 타이밍을 보여줬다. 수비 송구 타격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한 것이 아니었다. 투수 테스트에서는 시속 110km의 공을 던졌고 기존 블랙 퀸즈의 주축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 장면 뒤 윤성민 코치와 추신수 감독은 더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민서는 코칭 스태프 전원의 선택을 받아 가장 먼저 합격을 사실상 확정한 선수였다. 신입이 기존 선수의 자리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에이스와 중심 타자의 역할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때부터 블랙 퀸즈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오나는 신입들의 타격을 보며 자신이 더 못 치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반응했다. 원조 3루수 김성현은 이러다 선수보다 마스코트가 더 어울리겠다고 농담했지만 그 말에는 실제 위기감이 섞여 있었다. 장수영 역시 투수 자원들의 구속과 제구를 지켜보며 자신의 포지션 경쟁을 의식했다. 시즌1에서 주전이었던 사실은 시즌2의 출전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이었기 때문이다. 1차 평가를 통과한 선수는 12명이었다. 코칭 스태프는 여기서 다시 내야 수비와 빠른 타구에 대한 반응, 실전 활용도를 중심으로 2차 테스트를 진행했다. 먼저 박민서와 최혜빈의 최종 합격이 결정됐다. 두 사람은 각각 멀티플레이 능력과 포수라는 희소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 이어 김나영이 세 번째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선발은 끝나야 했다.
그러나 남은 선수들의 실력이 너무 높았다. 결국 구단과 논의한 끝에 추가 선발이 결정됐고 김세현과 송민지까지 블랙 퀸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3명을 뽑으려던 계획이 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예능적 반전이 아니다. 코칭 스태프가 기존 전력만으로는 승률 6할이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원년 멤버 12명에 신입 5명이 합류하면서 선수단은 17명으로 확대됐다. 박민서는 투수와 타자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최혜빈은 포수 전력을 강화한다. 김나영은 내야 수비의 안정성을 높이고 김세현은 장타력을 제공한다. 송민지는 빠른 움직임과 투수 가능성으로 운용폭을 넓힌다. 5명의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했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였다. 새로운 선수가 팀 전술과 사인을 익히고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추신수 감독은 경쟁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입들의 합류를 통해 블랙퀸즈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려 했다. 수비 한 번, 송구 한 번, 타석 한 번의 결과가 선발 명단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입에게는 기회였고 기존 선수에게는 경고였다. 윤성민 코치가 당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원자들의 실력이 예상보다 조금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속 110km의 강속구, 즉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포수 수비 외야를 가르는 장타. 짧고 정확한 내야 송구가 한 트라이아웃에서 동시에 나왔다.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워졌다. 윤성민 코치가 세운 투수 운용 계획과 이대형 코치가 구상한 타순 추신수 감독이 생각한 주전 수비진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했다. 더 치열해진 것은 훈련의 기준이었다. 예전에는 공을 끝까지 따라가고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즌2에서는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잡은 뒤 어느 페이스로 얼마나 빠르게 던질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했다. 타자도 단순한 안타보다 득점 상황에서 주자를 불러들이는 능력이 요구됐다. 신입들의 등장은 블랙퀸즈가 성장형 팀에서 결과를 책임지는 경쟁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결국 이번 트라이아웃이 블랙퀸즈 내부를 술렁이게 만든 진짜 이유는 신입들이 미래의 후보가 아니라 현재의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는 기존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실력이 앞선다면 바로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었다. 3대 8명에서 시작된 경쟁은 5명의 합격으로 끝났지만 블랙퀸즈 안의 경쟁은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시즌1의 주전들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연 충격적인 실력으로 코칭 스태프의 계획까지 바꾼 신입들이 시즌2의 중심을 차지할 것인가? 그 답은 이름이 아니라 다음 경기에 한 공 한 번에 송구 한 타석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